누드 화보 찍은 연예인들 탑10 1. 김한선. 댄스 가수 유랑단으로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김한선. 나이는 엄정아랑 동갑이지만 왠지 모르게 훨씬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녀가 10대에 데뷔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당대 최고의 댄스 가수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 은퇴와 복귀를 반복했음에도 그녀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가수로는 야망을 채울 수 없었는지 제작자로서 댄스 그룹인 오룡비무방을 야심차게 홍보했는데요. 오룡비무방이 쫄딱 망해버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모와 함께하던 김한선은 가수 활동으로 번 돈을 받지 못하고 이모와 결별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이모라는 사람이 김한선의 이름으로 수많은 빚을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밤무대와 누드 화보를 찍게 됩니다. 난이도 있는 춤을 소화하기 위해 운동을 많이 해서인지 완벽한 몸매를 보여준 그녀의 화보의 결과물은 꽤나 훌륭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녀의 누드를 본 한국누드협회 회장은 연예인 누드 중 제일 괜찮다며 칭찬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엄청나게 많은 누드집이 쏟아지고 있던 시기였기에 비교적 누드 화보집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계약금을 다 지불하지 않아 누드집을 내고도 밤무대 행사를 뛰며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꽤나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했기에 지금 돌아온 제2의 전성기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비키. 90년대 여성 3인조 그룹 디바의 멤버 비키. 디바 자체가 여자 DJ DOC라는 별명이 붙어있던 그룹이었는데 여러 불화설과 후배들 똥군기, 폭행 등의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명곡이 많음에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비키가 갑자기 누드 화보를 내놓았는데요. 알고 보니 내막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어린 시절 집안에 우여곡절이 많아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비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와중에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약값을 대기 힘든 상황까지 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누드 화보를 찍게 된 그녀. 안타깝게도 얼마 뒤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납니다. 당시 가족의 약값이 모자랐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녀의 소갈이가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디바 멤버들과 함께 행사와 타임캡슐 투어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3. 김지연. 얼마 전에도 그녀의 이름이 거론되었었죠. 룰라의 멤버 김지연은 룰라 활동 당시 섹시한 컨셉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런 그녀가 그룹 내 비중이 줄어들자 과감히 노출 영화에 도전했었습니다. 영화 썸머타임에서 과감한 노출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건지 영화 촬영 이후 누드 화보를 촬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섹시 컨셉 이미지 소비가 너무 심했던 것인지 룰라 때의 영광에 비해 터무니없이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충격을 받고 단념한 것인지 현재는 룰라의 멤버로 다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이혜영. 이상민의 전 와이프였던 이혜영은 당시 다리보험까지 들 정도로 명품 몸매를 자랑했는데요. 코코로 활동할 때부터 섹시함을 어필했었습니다. 잘나가던 이혜영이 돌연 누드집을 촬영해 많은 이들이 의아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엄청난 화제를 끌며 그녀의 누드 화보는 대히트를 쳤습니다. 곧 누드 화보를 찍은 그녀가 이상민과 결혼을 하면서 더욱 그녀를 보는 대중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곧이어 결혼 생활 1년 2개월 만에 이혼을 하자 누드집 찍은 여자랑 어떻게 사냐? 이혜영이 사치가 심해 빚이 많아져 위장 이혼한 거다 라는 등 그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더욱 강해지자 그녀가 누드 화보와 이혼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혜영과 결혼 전 연애 중일 당시 이상민이 모바일 누드 화보를 찍으라고 강요를 했고 그 계약금 5억 원과 화보 수익 3억 원을 가로챘으며 이혜영 명의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또 2억 원 정도의 외제차 2대 할부금 또한 이혜영이 몫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그로 인해 채권자들이 이혜영의 출연료를 압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온갖 손해를 보게 된 이혜영은 이혼 후에 이상민에게 22억 원의 소송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민 측의 입장은 좀 달랐는데요. 고소를 한 이혜영에게 10억 원을 해결해 주었고 통장 압류도 해결해 주었다고 밝혔고 모바일 누드도 강요한 적이 없었다며 화보집 수익은 이혜영이 직접 사업 자금에 보태라고 준 것이라며 외제차 리스는 갚았고 빌려 쓴 10억 원은 이혜영이 보증선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의 주장이 너무나 다르고 부부의 일은 둘만 알기에 상세한 내막을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이혼까지 할 정도로 골이 깊었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혼 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혜영은 운명의 남자를 만나 재혼하였고 자신의 남편, 의붓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듯 보입니다. 현재는 방송에서 넌지시 거론하며 웃픈 이혼 개그까지 날리곤 하는 그녀입니다. 5. 성현아. 성현아는 국내의 연예인 누드 열풍을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데뷔 초부터 할렐루야, 허준, 이산, 욕망의 불꽃
등 굵직굵직한 작품에 참여하며 영화 배우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두 명의 새엄마라던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여동생 등 굉장히 기구하고 복잡한 가정사 때문인지, 혹은 또 결핍이 많아서인 건지 한참 잘 나가던 2001년 마약 엑스터시를 하다가 적발돼 구속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드라마 촬영이 모두 무산되며 연예계 퇴출 위기까지 가게 되었던 그녀. 출소한 이듬해 성현아는 누드화보로 노출을 강행합니다. 대중에게 비판받고 있던 그 당시 누드화보로 판세가 뒤바뀌고 성공적으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마약까지 했지만 성공적으로 재기를 하게 된 그녀를 보고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사고치면 누드 한번 찍으면 된다 라는 공식이 생겨버립니다. 정말 누드화보로 인해 다시 배우 생활을 하게 된 그녀. 결혼까지 하며 잘 사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2014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2010년 당시 개인 사업가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그녀에게 성매매 알선을 해준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그녀는 2010년 2월 이혼했는데요. 그 시기가 성매매 시기와 맞물리고 성매매 2달 뒤인 2010년 5월에 두 번째 남편과 재혼을 했다는 겁니다. 재혼 후 뒤늦게 밝혀진 성매매였기에 배우자의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이루어진 2016년 재혼 상대를 찾고자 성관계를 한 것이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성현아의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경제적 지원을 받았기에 스폰서를 받았다고 보여 방송금지 처분은 풀리지 않았고, 곧이어 2017년 그녀의 남편이 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기구한 그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고 맙니다. 현재는 싱글맘으로 삶을 살아가며 작품의 조연이나 SNS로 근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녀. 개인적으로는 그녀의 과거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굴곡 없이 평온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6. 이상아. 80년대 중후반 인력 스타덤에 오른 이상아. 당시 남자 중고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이상아는 중학교 2학년 아주 어린 나이에 임권택 감독의 협박으로 미성년자 알몸 배드신을 촬영했을 만큼 연예계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후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던 그녀는 돌연 연예계 활동이 뜸해집니다. 그러던 그녀가 결혼까지 했던 유부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긴 공백기를 깨고 누드화보를 냅니다. 당시 1일 매출액이 1억 원을 기록할 만큼 이상아의 누드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엄청난 호응을 얻자 2차 촬영까지 진행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 뒤에 그녀의 누드화보에 의아함을 품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사업에 바빠 연애 활동을 안 한다고 했던 그녀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미 두 번의 이혼 후 세 번째 재혼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었기에 또다시 이혼을 할 거라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8년 그녀는 아역스타 이미지로 역할 제한을 우려해서 촬영을 감행했다며 과거 누드 촬영을 후회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후에도 활발히 연예계 활동을 하던 그녀에게 또다시 아픔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남편과 잘 사는 듯 보였던 그녀가 결혼 1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3번 이혼한 이혼녀 딱지가 아직까지 그녀에게 달라붙어 그녀를 힘들게 하는 건지 최근 금쪽 상담소에 나와 눈물로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7. 이승연. 90년대 톱스타였던 이승연은 김희선, 고소영, 심은하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며 준수한 연기 실력으로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였는데요. 승무원 출신이라서인지 발음과 지적인 캐릭터로 토크쇼 진행까지 맡을 만큼 당시 핫한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고공행진이 가로막힌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운전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건인데요. 불법 교습 같은 것도 아닌 그야말로 대리시험과 학과 성적 조작까지 한 불법적인 루트로 면허를 취득한 겁니다. 이후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고 지상파에서 출연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2년간의 자숙을 거치고 겨우 제2의 전성기를 누리려나 하는 찰나 여배우가 누드를 찍으면 복귀가 성공적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누드집을 당당히 낸 건데요. 하필 그게 일본군 위안부 컨셉의 누드집이었던 겁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있던 당시 아픈 역사를 누드집으로 내버린 이승연. 성적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성상품회에서 팔아먹으려고 촬영을 했다는 것에 온 나라에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 전부터 일어난 사건 사고에 겹쳐 온 국민이 돌팔매질할 누드집까지 찍었으니 연예계에서 거진 퇴출되고 맙니다. 당시 자신의 제2의 전성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순간을 스스로 망쳐버렸네요. 8. 함수원. 미스코리아 출신의 방송인 함수원은 2003년 누드화보를 발행했습니다. 상당히 수위가 높았었던 함수원의 누드화보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최대 하루 매출액이 5억 원으로 총 20억 원의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2003년 최고의 누드로 선정되기까지 하며
결혼하며 누드 화보집이 가장 잘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이 자꾸 그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방송에서 대부분의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중국인 18세 연하 재벌 2세 남편과 결혼해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나 했더니 실상은 본인이 주장한 학력과 연하 남편이 부자가 아닌 연예인 지망생이었다는 사실과 시댁의 별장이라고 소개된 장소는 에어비앤비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방송 내용과 그녀의 발언들이 대부분 주작으로 밝혀져 TV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해외로 넘어가서 SNS 라방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며 지내는 걸로 보입니다. 9. 황혜영, 나의 반쪽 때문인가. 투투의 객원 멤버로 활동했던 황혜영은 누드 열풍이던 2003년 누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다소 쑥스러웠지만 아낌없이 벗었다며 젊은 날의 내 몸매를 영상에 담고 싶었다고 인터뷰했는데요. 아마 당시 일본 진출을 노린 첫 솔로 앨범 홍보차 찍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보다 일본을 노린 영상이었기에 국내에서는 그렇다 할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 후 이렇다 할 큰 활동은 없이 쇼핑몰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 정치인 김경로가 결혼하여 슬아의 쌍둥이 아들까지 키우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추자연. 국내보다 중국에서 더 크게 성공한 추자연. 중국 내에서 드라마 주연급 배우인 추자연은 중국인 배우 우효광과 결혼하며 중국 활동과 국내 드라마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그녀도 과거 누드 화보집을 촬영했었습니다. 2005년 그녀는 뒤늦게 누드 화보 열풍에 뛰어들었었는데요. 풋풋한 외모에 느신한 몸매를 선보였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과거 누드집을 촬영한 다른 연예인들보다 연예계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동상이몽에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아 한때 남편과의 가정 불화설이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거 누드집을 촬영했던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요즘은 개인 SNS에 더 과감한 바디 프로필을 올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최근은 오히려 연예인들이 과감하게 누드 화보에 뛰어드는 현상은 보기 드문 것 같네요. 가장 좋았던 화보는 어떤 것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